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 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기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안보 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을 워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 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 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되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반론을 되풀이하셨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인 절박성도 없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었습니다.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 시기 예측에도 실패했습니다.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 급차선 변경을 입살고 있는 습사 난폭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대책 없는 대일 강경론을 고집하고 아베를 무시하다가 급작스럽게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에 나섰던 것입니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다가 그런 잔악무도한 전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합니까? 통일, 국방, 안보, 외교에 화상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부처에게는 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인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서 외교, 안보, 통일 정보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미국의 사례는 좋은 교본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보안계약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대규모로 정보안보기관의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이라크의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 데에 따른 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보셨습니다.